펩시코의 매출이 코카콜라 2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규모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추세도 차이가 많이 나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코카콜라가 작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꽤 큰 폭으로 늘었어요. 꽤 큰 폭으로 늘어서 한 370억 달러 조금 넘는 372억 달러 정도 되는데 최고일 때가 580억 달러였어요. 580억 달러로 따지면 그게 2011년 정도 되거든요. 12년, 11년 돼요. 근데 580억 달러에서 지금 현재 372억 달러로 준 거죠. 상당히 큰 폭으로 준 거예요. 성장세가 뚝 끊겼어요. 그래서 밑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살짝 이제 좋아진, 그러니까 2019년 실적에 대해서 그런 식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졌다가 아니라 뚝 꺾여서 가다가 살짝 올라간 정도의 수준이 코카콜라이고요. 펩시콜라는 아까 기업 인수 쭉 했잖아요. 기업 인수를 쭉 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정체 상태였었어요. 정체 상태였지만 줄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늘고 있어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큰 거예요. 이 콜라를 중심으로 한 탄산음료 시장에 집중하고 해왔던 코카콜라, 그 다음에 이 음료에서 벗어나서 스낵과 식품으로 다각화를 한 펩시콜라의 차이거든요. 근데 단지 다각화를 해서 펩시콜라가 그렇게 커졌느냐 하면 그렇게만 보는 건 너무 겉만 보는 것이고, 펩시콜라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회사의 컨셉 자체를 바꿔요. 그러니까 2018년에 소다스프림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소다스프림이라는 회사에, 이거는 되게 유명한 일인데, 거기 CEO가 펩시콜라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비난을 했대요. 그러니까 펩시코에서 소다스트림은 이 건강에 좋은 그런 음료를 만드는 회사, 거기는 이제 식수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컨셉과 맞아, 그리고 그냥 사버렸어요. 그걸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펩시코가 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자기네들 이미지는 웰빙과 건강이라는 거예요. 콜라하고는 완전히 반대 이미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드는 스낵류에서 트랜스 지방을 제거한 최초의 업체예요. 스낵 업체 중에서 펩시코가 최초로 트랜스 지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포화지방 포함률을 50% 이하로 낮추고, 이런 노력들을 실제로 하고, 광고도 그런 식으로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소구하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코카콜라는 완전히 반대예요. 코카콜라는 기성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나중에 보면 알게 되는 건데, 코카콜라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주식이잖아요.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장기 투자를 했고, 영업이익률이 30% 가까이 나와요. 이거 웬만한 무슨 제약업체나 IT 회사나 게임 회사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수익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반대로 펩시콜라는 지금 굉장히 높아져서 15%, 16% 정도 돼요. 그전에는 잘해야 10%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많이 높아져서 15%. 그래도 코카콜라보다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코카콜라가 훨씬 더 많이 남겨요. 근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코카콜라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요. 실제로 이 사업 설명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업 설명서, 걔네들의 10K 보고서, 그 다음에 IR 보고서 같은 걸 보면 비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내용도 많고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근데 펩시코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펩시코는 전략 중심으로 IR을 해요. 전략 중심, 자기들의 전략,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장 경로를 잡고 있고, 그러니까 경영자가 보는 안목이 왠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리급 사장 이런 얘기 하죠. 작은 거 하나까지 다 수치 따지고 이런. 꼭 이 대리급 사장을 보는 느낌이고, 코카콜라는, 펩시콜라는 이제 좀 장기적인 안목의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이런 거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업이익률이 높은 건 되게 좋죠, 그죠? 되게 좋아요. 많이 남으니까. 근데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면 다 꽝이에요.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면 영업이익률이 높아도 매출이 감소하면 같이 주는 거예요. 매출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죠, 영업이익이. 코카콜라가 많이 남기지만 매출이 감소하면 늘지 않아요. 이익이 늘지 않는 거죠. 근데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코카콜라보다 적지만 매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기업을 사고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커지면 점점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익이 늘어나는 회사냐,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냐,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이 줄어드는 회사냐. 이게 이제 투자를 할 땐 초점이 되는 거예요. 단지 이익률이 높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익이 늘 것 같아, 줄 것 같아. 이게 투자의 초점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은 꿈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익률이 아니라 앞으로 이익이 커지느냐 줄어드느냐 이거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초점은 그런 식으로 맞춰야죠. 인수도 다 같이 해요. 근데 코카콜라는 펩시코하고 다른 게 얘네들은 음료업체만 인수해요. 음료업체만. 그러니까 코스타 같은 경우에도 코스타는 코카콜라가 한 M&A 중에서 상당히 큰 거 파격적인 M&A인데 코스타를 인수한 이유는 중국 커피 시장에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지는 않지만 점점 더 많이 마시고 있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걔네들이 뭐 한두 잔만 더 먹어 하루에 한 잔만 더 먹어도 매출이 상당히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코스타를 인수한 거예요. 중국으로 가려고. 근데 중국의 브랜드 커피 시장의 1등은 스타벅스 50% 넘게 잡고 있고 펩시코하고 제휴업체예요. 아주 가까운 제휴업체예요. 강력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제휴업체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커피 가지고 스타벅스를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50%가 넘어가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인수를 많이 하지만 다 음료 쪽에 가 있고 펩시코는 코카콜라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M&A를 하는데 코카콜라가 작년에 코스타를 인수했거든요. 올해는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움츠려 있는 상태예요. 코카콜라는. 펩시코는 아주 놀랍게도 올해 상반기에 M&A를 3건이나 했어요. 그것도 작지 않아요. 작지 않은 걸로 3건이나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큰 돈이 들이지 않은 7억 달러 정도 들었으니까 큰 돈을 들인 건 아니지만 중국 최대의 온라인 스낵 판매업체 같은 거를 인수를 했어요. 이제 이 식품, 스낵, 음료 이걸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이 시장의 영원한 1등이잖아요. 맹주잖아요, 맹주. 이 자리를 위협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죠. 그건 일단 지키는 게 중요한 회사인가 보다라는 느낌이 들게 해요. 비용 구조를 통제하고 있거나 이익률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네들의 리스크 같은 거를 설명할 때도 이 원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원자재 같은 거 그런 원자재를 어떻게 하면 싸게 좋은 거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 저게 오르면 우리한테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식의 설명을 주구장창 아주 그냥 길게 막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펩시코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이쪽으로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요. 이 자기네들의 이미지에 대해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최대 리스크를 뭐라고 보느냐면 이 탄산음료는 비만의 적이라는 인식,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리스크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펩시코는 그런 얘기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정신적으로 돌파했거든요. 정신적으로 넘어서서 우리는 웰빙 업체야 라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탄산음료 콜라가 비만의 적인 거는 우리는 극복한 문제인 거예요. 펩시코는. 그래서 지금 둘이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